그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한국과 영국의 두 걸작, 채만식의 미스터 방과 가지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이 두 작품의 중심에는 아주 인상적인 두 인물, 방상복과 스티븐스가 있죠. 네, 한 명은 해방 직후 혼란한 서울에서 미군의 빌부터 한몫 챙기려는 기회주의자고, 다른 한 명은 2차 세계대전 전후 영국의 대저택을 지키는 자기 자신보다 직업적 품위를 더 중시하는 집사입니다. 뭐 겉보기엔 공통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들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이 두 인물이지만 과연 그들이 겪는 비극의 본질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논쟁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방상복과 스티븐스는 권력에 기대어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보편적 비극을 보여주는가? 아니면 각기 다른 역사와 사회가 빚어낸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특수한 비극의 주인공인가? 저는 전자의 입장, 즉 두 인물의 비극에서 보편성을 읽어내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저는 후자의 입장에서 두 인물의 비극은 각자가 처한 특수한 시대적, 사회적 맥락을 떠나서는 결코 온전히 이해될 수 없다. 이 점을 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제 입장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방상복과 스티븐스, 한 명은 신기루 장수 출신의 상스럽고 이기적인 인물, 다른 한 명은 극도의 절제와 품위를 미덕을 삼는 집사. 표면적인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구조는 놀라울 만큼 닮아있다는 겁니다. 둘 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세우지 못하고 외부의 거대한 권력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한다는 점이죠. 방상복에게 그 권력은 미군 장교 S소위고 스티븐스에게는 달링턴 경이라는 귀족 주인이고요. 권력에 기댄다는 점 자체는 뭐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그 방식이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방상복의 노골적인 기회주의, 그러니까 양키하고 상종을 트기만 해라 다짐하며 S소위에게 접근하는 모습과 스티븐스가 평생 추구한 품위, 그 디그니티라는 가치는요, 결국 자신의 주체적 판단을 포기하고 주인의 의지에 복무한다는 점에서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방상복은 자신이 뱉은 양침물 한 방울이라는 정말 지극히 사소하고 희극적인 사건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룰 위기에 처하고, 스티븐스는 긴 자동차 여행 끝에 자신의 평생이 텅 빈 껍데기였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죠.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인간이 겪는 그런 보편적인 비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인물 모두 비극적 결말을 맞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 두 인물을 권력에 기생하는 주체성 없는 인간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는 순간 우리는 두 작품이 가진 매우 풍부하고 중요한 문학적, 역사적 함의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방상복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미군정이 들어선 해방 직후 말 그대로 기존의 모든 가치와 질서가 붕괴된 아노미 상태의 사회가 낳은 뭐랄까 괴물 같은 존재거든요. 그의 비극은 도덕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인물을 통해 당대 사회를 날카롭게 풍자하는 일종의 사회 풍자극이죠. 반면 스티븐스는 어떤가요? 그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영광이 저물어가는 시기, 그러나 여전히 굳건한 영국의 전통적 계급사회라는 토양에서 자란 인물입니다. 그의 비극은 위대한 집사의 품위라는 스스로는 숭고하다고 믿는 왜곡된 신념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한 개인의 실존적 비극에 가깝습니다. 도덕이 없는 자의 비극과 잘못된 도덕에 헌신한 자의 비극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왜곡된 신념이라는 표현이 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스티븐스가 품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가 뭘까요? 그는 위대한 신사를 모시는 것이 곧 역사의 흐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자신의 판단을 주인에게 모두 위임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아요. 달링턴 경이 나치에 동조하는 위험한 행보를 보일 때조차 스티븐스는 주인님의 일에 집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면서 눈을 감아버리죠. 이것이 방상복이 내 말 한마디면 이승만 박사도 고만다면서 S소위의 권력을 제 것인 양 휘두르는 허세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둘 다 자신의 실체는 없고 외부 권력을 자신의 가치인 양 착각하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정확히 같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착가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방상복에게는 애초에 신념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소설 속에서 그는 독립, 그거의 대문, 내게 해방이 무슨 소용이람, 당장 배가 불러야지 라고 말하죠.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개인의 영달뿐입니다. 역사의식, 민족의식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요. 그의 모든 행동은 지극히 이기적인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스티븐스는 다릅니다. 그는 품이라는 자기 나름의 직업윤리 혹은 도덕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맹목적이고 어리석을지언정 그에게는 분명 신념이 있습니다. 그 신념이 결국 자기 기만을 위한 정교한 장치에 불과했다는 게 문제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스티븐스는 아버지의 임종 순간에도 직업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자신이 사랑했을지도 모르는 여인 켄튼 양이 눈물을 흘리며 떠나려 할 때조차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기심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잘못된 길로 들어선 도덕적 헌신의 비극이죠. 방상복에게는 지켜야 할 도덕률 자체가 없지만 스티븐스는 그 왜곡된 도덕률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복속시킨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비극을 보여주는 거죠. 즉, 방상복은 가치의 부재가 나온 비극이고 스티븐스는 가치의 전도가 나온 비극인 셈입니다. 흥미로운 구분이네요. 하지만 저는 그 가치의 부재와 가치의 전도가 결국 주체적 자기의 부재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다른 줄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 즉 두 작품의 서술 방식의 차이 역시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두 작가 모두 독자에게 주체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술 방식의 차이가 같은 목표를 향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군요. 저는 그 차이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경로가 아니라 아예 다른 목적지를 향한 다른 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스터 방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 방상복의 어리석음을 외부에서 조롱하며 독자의 비판적 성찰을 유도합니다. 독자는 방상복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게 되죠. 반면 남아있는 나날은 스티븐스라는 1인칭 화자, 그것도 매우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의 시점에 독자를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독자는 그의 억압된 내면과 자기 기만을 따라가며 주체성 상실이 낳는 개인의 고통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죠. 나의 삶은 어떤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독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문학적 목표는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독자가 성찰하게 되는 대상이 전혀 달라요. 미스터 방의 서술자는 굉장히 수다스럽고 노골적입니다. 채만식 작가가 즐겨 쓰는 판소리 사설체 문투를 사용해서 방상복의 띠뚤어진 코나 저급한 식사 습관 같은 외양과 행동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죠. 일종의 희화화, 캐리커처라이제이션 기법인데 이것은 독자가 인물에게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독자는 방상복이라는 인물과 명확한 거리를 두고 그를 통해 해방 직후 한국 사회의 모순과 혼란이라는 더 큰 그림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건 철저히 사회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세태 소설의 문법입니다. 하지만 그 사회 비판이 결국 개인의 삶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나요? 이런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작품의 1차적인 초점은 사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남아있는 나날은 어떤가요? 이 소설에서 사회적 배경은 스티븐스라는 한 인물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스티븐스의 목소리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접하거든요. 그가 애써 외면하고 합리화하는 과거의 사건들, 달링턴경의 나치 동조 문제나 켄튼 양과의 미묘했던 관계 같은 것들을 독자는 그의 문장들 행간에 숨겨진 균열을 통해 겨우 짐작할 뿐이죠. 이건 독자를 사회 비판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의 기억, 자기 기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이라는 내면의 미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날카로운 사회 풍자와 한 개인의 내면으로의 깊은 잠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학적 성취라고 봐야 합니다. 사회 비판과 내면 탐구가 궁극적으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가 개인에게 어떤 삶을 강요하는가, 그리고 개인은 그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두 인물의 결말이 보여주는 허망함이라는 공통된 정서가 바로 이 점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상복이 누리던 부와 권력은 어떻습니까? 그가 무심코 뱉은 양침물이 SOE의 뺨에 튀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하죠. 그 기반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보여주는 희극적인 상징입니다. 그건 허망함이라기보다는 인과응보에 가까운 통쾌함 아닐까요? 독자들은 방상복의 몰락을 보며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웃음을 터뜨리니까요. 그 웃음 뒤에 남는 씁쓸함이 바로 허망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평생을 바쳐 모신 주인이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나치의 동조자였고 자신의 삶은 중대한 실수였다는 것을 여행의 끝에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놓쳐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함께 자신의 남아있는 나날이 얼마 없음을 절감하죠. 두 결말 모두 외부 권력에 기댄 삶이 결국 얼마나 공허하고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두 비극의 결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방상복의 몰락은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희극적이고 풍자적인 골개미를 통해 제시됩니다. 독자는 그의 어이없는 실수를 보며 통쾌한 웃음을 터뜨리고 그 웃음 속에서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고발입니다. 하지만 스티븐스의 비극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깊은 연민과 실존적 고뇌가 있을 뿐이죠. 켄튼 양과의 마지막 대화 후 선창가 벤치에 앉아 낯선이에게 자신의 텅 빈 상을 고백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장면은 독자에게 통쾌함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남아있는 나날을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 돌아보게 만드는 묵직하고 성찰적인 여운을 남깁니다. 통쾌한 풍자와 깊이 있는 성찰은 결코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습니다. 문학이 독자에게 주는 감동의 종류와 깊이가 전혀 다른 것이죠. 그 감동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다른 감동이 결국 같은 진실, 즉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한 삶은 공허하다는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채만식은 웃음과 풍자를 통해, 이 식으로는 눈물과 성찰을 통해 같은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방상복과 스티븐스가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저당잡힌 인간이 공통적으로 맞이하는 그 공허함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탁월하게 형성화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법이나 배경의 차이점보다는 그들이 공유하는 비극의 본질에 주목할 때 우리는 문학이 주는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편성이라는 틀은 너무 편리해서 때로는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두 인물을 그 틀에 가두면 우리는 해방 직후 한국 사회의 극심한 혼란과 가치관의 붕괴를 날카롭게 포착한 미스터 방의 시대적 풍자성을 놓치게 되고 또 대영제국의 황곤기 속에서 계급과 직업윤리라는 굴레에 갇혀버린 한 개인의 실존적 고뇌를 깊이 파고든 남아있는 나날의 성찰성을 온전히 평가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두 작품은 각기 다른 역사적 토양 위에서 피어난 고유한 향기를 지닌 꽃입니다. 그 고유성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이 두 위대한 작가의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상복과 스티븐스라는 너무나도 다르면서도 묘하게 닮은 두 인물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복잡한 양상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시대와 국경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약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시대가 낳은 고유한 산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작품의 의미는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로서의 문학을,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의 내면을 탐구하는 램프로서의 문학을 본 셈이죠. 어느 쪽이 더 옳다고 말하기보다는 이 두 관점을 오가는 과정에서 작품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두 작품 모두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탐구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